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의 김원장입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한다고 그래요. 비만이신 분들한테 아마 희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달 말에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고 하거든요. 가격도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예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FDA에서 비만약이라는 것들이 많이 승인되고 그 다음에 드롭되고 승인되고 취소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이 바로 비만약에 관련된 건데, 비만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현재 인류는 비만 유전자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몸에 에너지원을 세이브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을 것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 물산이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류들만 생존했을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비만 유전자가 없는, 먹는 거를 그냥 몸에서 에너지로 다 써내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요즘 말로 굉장히 재수없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나마 생존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몸에서 에너지를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놨던 에너지 저축왕의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그 후손들만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비만 유전자라는 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비만 유전자가 먹는 게 없는 시절에는 굉장히 유리한 유전자지만, 지금의 시대는 먹는 게 넘쳐나는 시대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싱크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 1950년대부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약들이 생기고 드롭되고 했던 이 부침을 겪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거, 식욕의 문제라는 거는 인간의 생존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5년 만에 요요 발생률 95%, 10년 만에 99%,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제가 비만 환자를 보면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허무와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왜 발생을 하느냐?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와 같은 거죠. 기초공사를 단단히 다져놔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다 욕망과 걱정과 불안에서부터 저는 비만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흔한 경우 많죠. 뭐 1차에서 식사 적당히 해서 식욕이 채워졌으면 그만 먹으면 되는데, 2차 가서 식탐의 영역에서 치맥을 하고들 계시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남을 비난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먹는 게 땡기시죠. 그거는 뇌신경 전달 물질, 뭐 사람을 신나게 하는 도파민이라든가 행복하게 하는 세로토닌, 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고갈을 유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싹 높이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약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도파민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달달한 거, 마라탕 5단계 매운맛,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기분이 싹 풀리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죠. 맛있는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kg 행군을 하고 온 우리의 국군 장병들한테 초코파이 주는 거랑, 좀 전에 밥 먹고 조각 케이크 후식으로 먹고 그분한테 초코파이 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전자의 경우는 정말 에너지원으로 해서 우리 몸을 살뜰히 보살피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넘치는 에너지로 다 중성지방에 착착 도관이 될 겁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이런 신경 전달 물질 고갈의 시대에 지금 직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높이기 위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천착들을 많이 해요. 당장 효과 있는 거, 그게 다 SNS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차도 좋은 거 모는 거 같고 호텔은 5성급에서 사는 거 같고, 다 이런데 내 꼬라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는데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사는 모습 똑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은 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 확 받잖아요. 오죽하면 사춘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거, 과당, 온통 지금 베이커리의 시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빵을 맛있게 만드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먹는데 와 진짜 맛이 환상이죠. 자, 이런 것에 우리가 천착하게 된 거는 우리의 사회적 현상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비만약에 무슨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허무와 좌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비만약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나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만 꼽자면 걱정하는 습관.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먹을 게 땡기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 비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불안과 분노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신나게 살면 되는 일입니다. 신나게 산다는 건 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해와 달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해 뜨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달 뜨면 들어와서 잘 쉬십시오. 근데 달 뜨면 더들 바쁘신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자녀들을 봐도 제 아들 딸들을 봐도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얼굴을 마주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생활 시간대가 너무 달라요. 저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별로 겹치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게 하숙치나 아저씨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달 뜨면 들어와서 조용히 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자면서 해가 뜨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세포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고쳐 쓰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또 뭘 먹어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포도당이라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또 일해야 돼요. 24시간 공장을 가동시키니 세포가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 만들어진 세포도 만들어져서 암으로도 발전하기도 하고 잘못된 단백질 만들어지고 피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아침까지는 무칼로리로 지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활 습관이에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거, 두 번째는 해와 달을 존중해서 규칙화하는 거, 세 번째는 저녁 먹고 아침까지 안 먹는 거,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 단 것에 빠져 있어요. 밥떡방면 과당 여러 가지 포도당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액상과당하고 밀가루 음식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밀가루는 또 장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 액상과당이 들어오면 과당이 쓰다미처럼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과당은 우리 세포 내에서 대사해서요. 여러 단계를 건너뛰면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든가 아니면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설탕 과당의 섭취량을 줄이고 밀가루를 줄이자. 이것이 네 번째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파민에 대한 갈구인데 사람이 신명나게 놀면 도파민이 쫙 올라가거든요. 어디 공연 가가지고 신나게 놀거나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거에 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은 현대인들은 일정 부분들 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 5시간 등산을 했다. 이때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도파민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도파민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조금 먹는 것에서 다른 신체적 활동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비만약을 사용하시더라도 이것은 허무와 좌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리얼리티 쇼가 있었어요. 한 150kg 정도 되는 분들을 10몇 명 모아가지고 평균 한 50kg, 60kg를 빼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분들이 6년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논문을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요요가 왔고
가장 끔찍한 게 뭐냐면 기초대사량.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쓰는 에너지 있잖아요. 심장 뛰고 숨 쉬고 체온 유지하고 뭐 생각하고 양치질하고 편의점 가고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기초대사량 자체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더 많이 줄어있다라는 거였어요. 어느 때보다 체중 50kg 뺀 직후보다도 더 줄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150kg는 하루 10끼 먹고 150kg였다면 지금의 150kg는 하루에 두세 끼 먹어도 150kg입니다. 4끼 먹으면 바로 체중이 더 증가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이 굶어버리거나 아니면 생존에 위협받을 정도로 너무나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하면요, 대사 적응이 일어나면서 쓰는 거를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남아도는 에너지원은 다 중성지방으로 저축하는 지방 저축왕의 몸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유전자가 비만 유전자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면 나중에는 빼고 싶어도 빼질 못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약 출시를 앞두고 많은 기대와 염원을 갖고 계실 건데요.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쓰는 거는 결국 허무와 좌절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욕망의 크기를 줄이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포기 못하고 살도 빼고 싶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공짜를 바라시면서 이런 신약에 과하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뭐 한 달에 500g을 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뺀다고 그러면은 500g도 많이 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몸이 힘들지 않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변화를 천천히 해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비만의 방법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체중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